활기찬 인생을 위한 건강 지침서 TV의학백서의 권대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지영입니다. 네, 최근 겨울철 대표 질환으로 알려져 있는 이 독감, 감기 이것이 날씨보다는 네. 바이러스에 의해 감염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날씨 영향을 받는 또 계절 질환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척추 질환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이 실제로 관련 병원들이 얘기를 하는데 겨울철에 많이들 내원 환자가 많다고 그렇죠. 말씀하십니다. 아무래도 좀 겨울이 되면 굉장히 좀 이렇게 몸이 경직되잖아요. 네. 경직되고 굳고 하다 보니까 좀 똑같은 부상을 당해도 겨울철에 당하면은 굉장히 척추 건강에 큰 네. 위험이 된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네. 겨울철에 많이 미끄럽잖아요. 네. 넘어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척추 질환의 다양한 치료법이라는 주제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분 자리하셨습니다. 연세바른병원 조보영 원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상담 전화 받고 있습니다. 시청하시다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아래 나가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십시오.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도 척추 질환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아무래도 척추의 구조를 알게 된다면 이해하는 데 좀 많이 쉬울 것 같습니다. 우리 몸의 기둥인 척추,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원장님? 네, 이제 허리뼈와 뼈 사이를 연결해 주는 것이 추와 추를 연결해 준다 그래서 추간판이라고 하고 네. 저희가 이제 영어로 디스크라고 합니다. 네. 접시처럼 생겼다고 해서요. 네. 자료 화면을 좀 보시게 되면은 네. 이 허리뼈와 뼈 사이에 이 물렁뼈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뒤로는 저희가 신경이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이 마디마다 하나씩 빠져나오게 되는데 네. 이 물렁뼈가 이제 뼈와 뼈를 움직임을 부드럽게 해주고 충격을 흡수해주는 역할을 하게 하는데 네. 이게 이제 그 탄력을 잃게 되고 어떤 외상을 입게 되거나 해서 이 고장이 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신경 쪽으로 돌출이 되게 됩니다. 네. 이 말랑말랑한 이 수액 부분이 많이 밀려 나와서 이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을 콱 누르게 되면은 심하게 다리 통증이 오고 땡기는 그런 증세가 나타나는 것이 저희가 이제 허리 디스크 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요. 허리가 조금만 아프면 허리 디스크가 아닐까 하고 생각하시는데 근데 이렇게 디스크 쉽게 말하는데 네. 정확하게 디스크가 어떤 질환인지는 잘 모르시는 것 그렇죠. 같아요. 네. 어떤 질환입니까? 예, 허리가 아프다고 다 디스크는 아니고요. 네. 네. 그 대부분의 환자들은 이제 디스크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지만 디스크가 이제 변성을 일으키거나 정상적인 기능을 못할 때 일시적으로 심한 통증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네. 이런 경우에 이제 초기에 저희가 치료하면 잘 이 치료 결과가 좋기 때문에 가까이 이제 빨리 이 전문 병원에 가서 상담을 해보기를 권해드리는데 네. 별게 아니라 그러면 그냥 걱정 안 하셔도 되지만 네. 네. 만약 그 중에 일부가 이제 심하게 넘어갈 수 있는 병인 경우에는 치료 타이밍을 놓치면 우리가 간단하게 날 수 있는 것도 큰 치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 자료 화면을 좀 보시게 되면은 네. 이 뼈와 뼈 사이에 하얀 것들이 물렁뼈입니다. 이 네. 디스크고요. 이게 정상적인 우리 어리거나 이제 젊은 사람들의 허리 MRI 사진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네. 이제 우리가 이제 퇴행성 변화를 겪게 되면 이제 디스크가 이렇게 까맣게 변성이 오게 되고 네. 이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 쪽으로 조금씩 디스크가 밀려 나오게 됩니다. 수액이 돌출되게 되는데 요 단계가 이제 가벼운 통증이 있거나 허리를 숙일 때 더 아프다든지 오래 앉아 있기가 힘들다든지 네. 앉았다 일어날 때 허리가 뻐근하다든지 이런 증세가 있게 되는데 이런 단계에서는 저희가 간단한 치료로 잘 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어느 순간에 그걸 진행되게 되면은 이 수액이 다 뒤쪽으로 빠져나와 가지고 네. 이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을 아주 강하게 자극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때는 이제 저희가 간단한 치료는 안 되고요. 이 이제 수술이 필요하게 되고 또 신경이 이렇게 오래 눌려 있었기 때문에 변성이 와서 이 수술로 디스크를 제거한 후에도 계속 불편한 통증이 좀 남아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간 단계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게 좋은 결과를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허리 디스크와 또 혼동하는 질환이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질환이 있습니다. 이 질환은 어떤 질환입니까? 협착증은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이 퇴행성 변화가 점점 심해지면서 신경이 지나가는 길목이 좁아지는 병을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사진을 좀 보시게 되면요. 이게 단면 사진인데 이 초록색으로 된 부분이 정상적인 척추관입니다. 여기가 네.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 다발이 지나가는 길인데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이제 디스크에 변성이 오게 되고 네. 변성이 오게 되면 이제 척추의 움직임이 좀 비정상적이 되면서 허리를 강화시켜 주려는 그런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관절이 두꺼워지고 인대가 두꺼워지고 하면서 신경 다발이 이런 식으로 서서히 좁아지게 되는 병입니다. 그러면
신경이 눌리게 되기 때문에 이 가만히 있으면 통증이 누워 있으면 신경이 일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예. 네. 별로 아픈 게 없다가 서서 걷기 시작하면 이제 다리로 내려간 신경이 일을 해야 되는데 네. 이 좁아져 있기 때문에 피가 안 통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다리가 저림 증세가 나오고 먹먹해지고 걷다가 자꾸 앉아야 되는 증세가 나오는 것이 척추관 협착증이 되겠습니다. 네. 자, 아까 뭐 디스크도 그랬지만 척추관 협착증도 좀 문제가 발생하면 모양이 벌써 예뻐지지는 않습니다. 네. 자, 이렇게 척추관 협착증을 이제 간단히 알아봤는데 단계별로 진행 과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그래서 이 협착증도 우리가 나이가 들면 누구나 다 이제 주름살이 생기는 것처럼 이 협착이 조금씩은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협착이 이제 이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 중에 하나인데 요즘 또 수명이 길어졌기 때문에 협착증을 앓고 있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그래서 네. 이 초기에 역시 이제 치료를 하게 되면 이제 간단한 치료 잘 날 수 있는 부분이고 이제 증세를 저희가 이제 보게 되는데요. 네. 이 MRI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 맨 왼쪽에 있는 사진이 그 위쪽에 허리 신경이 지나가는 길목이 널찍하다가 네. 이제 서서히 좁아지기 시작합니다. 이때는 뭐 가벼운 요통이라든지 엉치 통증, 다리가 좀 저리다든지 뭐 그런 증세가 나타나게 되는데 네. 이게 또 이제 방치하게 되면은 한 마디 정도의 아주 극심한 협착이 오게 돼서 네. 이때는 이제 가만히 있으면 안 아프지만 서거나 이제 걷기 시작하면 이제 다리가 저려서 자꾸 이제 주저앉게 되는 증세가 나타나게 되고 네. 이 정도만 돼도 저희가 치료가 아주 깨끗하게 잘 날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이게 협착증이라는 병이 이 가만히 있으면 안 아프고 또 아주 서서히 진행되고 또 병원에 좀 갈만하면 또 좀 덜한 것 그런 걸 네. 느끼기 때문에 병이 아주 만성화가 돼가지고 네. 여러 마디가 좁아져서 그냥 막 발끝까지 시리고 저리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신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치료가 좀 어렵습니다. 네. 보시면은 네. 여러 마디가 다 꽉 막혀 있죠. 그러네요. 네. 이럴 경우에는 이제 간단한 치료보다는 수술이 필요로 하게 되는데 수술을 하더라도 예후가 좋지 않기 때문에 저 단계까지 가지 않게 좀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네. 원장님 앞서 2단계 정도만 돼도 치료가 좀 쉽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2단계에서 3단계까지 진행되는 데는 과정은 한 어느 정도 걸릴까요? 뭐 기간이요? 5년, 10년, 뭐 15년 이런 식으로 걸립니다. 그래서 네. 증세가 이게 병이 우리가 나이가 20대, 40대까지는 거의 노화가 진행되지 않다가 이제 40이 넘어가면서 이제 몸이 확 이제 이 노화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네. 그때부터 이 환자들마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개 협착증 병 진행률은 한 4년, 5년 단위로 이렇게 단계적으로 넘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디스크와 척추관 협착증 어떤 질환인지 여러분 이제 아셨을 텐데 더 궁금해할 부분이 바로 이 치료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자, 척추 질환은 어떻게 또 치료를 하게 됩니까? 네, 이제 허리가 아프고 디스크 진단이 내려지면 다 뭐 수술을 하거나 뭐 어떤 특별한 시술을 하는 건 아닙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이 이제 기본적인 물리치료라든지 안정이라든지 아니면 침을 맞는다든지 뭐 파스를 붙인다든지 약을 먹는다 이런 거로 이제 상당히 증세가 호전되면서 잘 네. 낫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렇게 해도 치료가 안 되는 경우 그러니까 물리치료를 한 달, 두 달 받아도 계속 아프고 병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낫는다고 보는 게 아니고 네. 저희들이 그때부터는 이제 비수술 치료라든지 심하면 수술까지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자료 화면을 보시게 되면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본적인 치료에 잘 안 낫는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요즘 신경 성형술이라든지 이것도 잘 안 되면 경막의 내시경 시술 또는 고주파 수액 감압술을 같이 하면서 허리를 강화시키는 치료를 병행하게 되고요. 이것만 가지고 다 나오면 좋겠는데 안 되는 분들은 저희가 부분 마취로 인한 그 현미경 수술을 통해서 네. 직접 신경을 풀어주는 시술을 같이 하게 돼서 이 척추 디스크는 뭐 궁극적으로는 다 날 수 있다고 저희가 보면 되겠습니다. 네. 네. 선생님, 저희 지금 치료법이 굉장히 다양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하나하나 좀 꼼꼼하게 짚어볼게요. 이 먼저 가장 대표적인 비수술적인 치료법이 이 고주파 수액 감압술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이름이 좀 생소한데 어떤 치료법일까요? 이 고주파 수액 감압술은 아까 이 사진에서 보셨다시피 디스크가 이게 돌출이 된 경우에 안에 수액이 돌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네. 수액을 고주파로 녹입니다. 그래서 녹이게 되면은 수액의 용량이 줄어들게 되면서 이 디스크의 사이즈가 줄어들게 되면서 신경에 압력이 당하는 게 네. 감소하게 되겠죠. 예전에는 우리가 수술 직접 들어가서 항상 잘라내는 일만 했었는데 요즘은 고주파 수액 감압술이 나오면서 수술하는 빈도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네. 신경의 압박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되겠고요. 이 자료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이 간단한 바늘로 병변이 있는데 이런 특수한 바늘을 집어넣고 네. 여기 끝에서 고주파가 발생을 장치하는 특수한 그 바늘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로 통해서 한 10분, 15분 정도 고주파를 발생시키게 되면은 수액의 이 용량이 줄어들어서 신경이 풀리는 그런 시술이 고주파 수액 감압술이 되겠습니다. 네. 이 고주파라는 게 열을 이제 가하는 거죠. 이 고주파를 통해서 이제 특수한 그 수액을 녹이는 그 주파수대의 그 특수한 고주파가 발생되면은 네. 고주파수대에서 수액이 녹아내리는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고주파 수액 감압술 이제 시술법을 이제 소개해 주셨는데 이 시술법을 어떤 분들이 이제 치료를 받으면 좋을지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고주파 수액 감압술은 우리가 이제 마취를 안 하고 하는 시술이기 때문에 네. 고령의 노인들이나 이제 아주 동반된 병이 많은 분들한테도 저희가 시행할 수가 있는데 특히 효과가 좋은 분들은 이제 추간판이 돌출돼서 다리가 저리기 시작한 그 증세가 오래되지 않은 경우에 네. 좀 더 효과적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아주 오래돼서 된 노화된 디스크보다는 퇴행성 변화가 적은 경우에 효과가 더 좋은 거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물리치료, 운동치료 등 여러 가지 치료를 오랫동안 했는데도 치료가 잘 안 되는 만성요통에서도 도움을 저희가 많이 받고 아까 네. 말씀드렸다시피 이 고령이나 여러 가지 동반된 병을 마취가 어려운 경우에 저희가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이 고주파 수액 감압술이 요즘 굉장히 대표적인 비수술적 치료법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렇게 대표적이지만 아직도 생소해하시는 분들이 꽤 계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영상 보면서 또 선생님 설명해 주시죠. 네. 네, 간단한 시술이긴 하지만 저렇게 이제 수술에 준하는 치료이기 때문에 수술방에 들어가서 병변의 위치를 확인하고 저희가 이제 수액의 이 압력을 올려보면서 통증이 유발이 되는지도 확인해 보면서 저렇게 네. 엑스레이 보면서 저기 보시면 지금 특수한 바늘이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곳으로 유도할 수 있는 특수 바늘을 집어넣습니다. 허리병에다가 넣고 이제 그 병변 부위에 고주파를 발생시키게 되면은 돌출된 수액이 녹아내리는 겁니다. 저게 지금 고주파를 발생시키는 발전기고요. 네. 저런 식으로 이제 이 수액을 녹이는 거를 한 10분 정도, 10에서 15분 정도 하시게 되면 수액의 압력이 낮아지면서 신경 압력이 풀리니까 통증이 없어지는 그런 시술이 되겠습니다. 네. 자, 고주파 수액 감압술 시술되는 이제 영상을 보셨는데, 자, 다시 한번 좀 치료를 좀 더 설명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원장님께서 좀 준비된 자료가 있으십니다. 보시면서 좀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이게 지금 자료를 보시면 이게 CT 사진인데요. 네. 이 오른쪽으로 이 수액이 볼록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저희가 여기를 째고 들어가서 여기를 잘라내고 신경을 옆으로 제끼고 이 수액을 직접 잘라내면 신경 자극이 풀리게 되는 그런 이제 치료를 했었는데 네. 요즘은 저희가 그 수술을 하지 않고요. 이 가느다란 관을 허리 옆에서 집어넣어서 이 고주파가 발생시키는 그 바늘의 위치가 이 튀어나온 부위의 수액을 녹일 수 있는 위치를 시키고 고주파를 발생시키게 되면은 수액이 녹아내리면서 신경이 저절로 풀리게 되는 것이 이제 고주파 수액 감압술이 되겠습니다. 네. 네. 원장님 여기서 이제 좀 치료 사례까지 들어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요. 네. 네. 이 젊은 여자 환자분이 이제 오셨었습니다. 이 네. 30살 여자 환자분이고, 이제 디자이너로 오랫동안 앉아서 일을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허리를 숙이는 게 힘들고, 네. 머리를 감는 게 이제 굉장히 힘들어 하셨던 분인데, 네. 사진을 봤더니 이제 디스크가 볼록 튀어나왔죠. 네. 그래서 이 젊은 여자분이고 아직 미혼 여성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네. 수술을 또 원치 않습니다. 이런 예. 분들 수술을 저희가 안 하고, 그럼 수술을 안 하면은 예전에 치료 방법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냥 예. 아프고 살 수밖에 없었는데 요즘은 이 고주파 수액 감압술을 하게 되니까 몸에 상처가 하나도 안 남거든요. 이 수액을 여기를 녹여버렸어요. 녹였더니 이 수액이 녹으면서 신경 압력이 풀리게 되면서 그러니까 원인이 해결되니까 환자분이 통증이 바로 없어지고 네. 아침에 이제 머리 감을 때마다 굉장히 힘드셨는데 그런 통증이 없어지니까 아주 그랬군요. 해피하면서 집에 가셨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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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지금 허리 디스크 치료법에 대해서 좀 상세히 알아봤는데요. 근데 선생님, 이렇게 획기적이고 간단한 시술법이 목 디스크에도 굉장히 효과적이라고요. 목은 훨씬 수액의 양이 적기 때문에 또 수술이 또 굉장히 더 위험하고 네. 난이도가 네.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고주파 수액술을 더 적극적으로 하게 되고 결과도 수액의 양이 적기 때문에 허리보다 조금만 수액을 녹여도 훨씬 더 수축 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효과가 더 좋은 거로 돼 있고 목 디스크 고주파 수액 감압술이 나오면서 이 목 디스크 수술이 현저하게 줄어들었죠. 네. 자료화면을 좀 보시게 되면은 네.
이 MRI 사진인데 옆에서 보면 디스크가 볼록 튀어나와서 이 그러네요. 목신경을 누르고 네.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위치를 정확하게 바늘을 위치시켜가지고 이 병변이 가운데로 좀 튀어나왔기 때문에 가운데 정확하게 위치시키고 고주파를 발생시키게 되면은 이제 수액이 녹아내리기 때문에 네. 환자분의 통증이 바로 없어지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 자, 이제 고주파 수액 감압술로 허리와 목을 치료하는 어떤 방법들을 이제 비수술적으로 치료하는 방법들을 여러분은 이제 알게 되셨을 겁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비수술적 치료법 중에 경막의 내시경 레이저 시술이 있습니다. 이 시술법은 어떤 시술법인지 소개해 주시죠. 이 이제 고주파 수액 감압술은 디스크 자체를 치료하는 거고요. 이제 이 경막의 내시경 레이저 시술은 이 신경 바깥쪽에, 그러니까 디스크 바깥쪽에 신경관 쪽을 치료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경이 좁아진 부위에 인대를 레이저로 태우기도 하고 네. 디스크에 레이저를 가하면 디스크가 수축하는 효과도 없고 그다음에 오랫동안 병이 눌려 있게 되면 신경 부위에 유착이 생기기 때문에 그거로 인한 통증, 염증을 가라앉혀주는 치료를 같이 하는 그런 시술이 되겠습니다. 네. 직접 눈으로 들여다보면 하기 때문에 네. 그 MRI에서도 보이지 않는 병변을 직접 치료할 수 있고 또 저희가 이제 그 경막의 내시경은 이 레이저를 쓸 수가 있는 게 특징입니다. 네. 많이 두껍거든요. 네. 그래서 이 유착과 함께 효과적으로 디스크 사이즈까지 줄일 수 있는 치료로 이런 치료가 나서 수술하는 환자들이 아주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경막의 내시경 레이저 시술 치료법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요. 어떤 질환을 좀 갖고 계신 분들이 이 시술법 적용에 아주 적합한지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대표적인 질환이 이제 허리 디스크하고 협착증인 경우에 모두 다 효과가 좋은 거로 되어 네. 있습니다.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허리 디스크라든지 그러니까 요추부 디스크, 그다음에 협착증인 경우에 좋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특히 좋은 게 이제 척추 수술을 예전에 저희들이 많이 했었습니다. 이 수술 후에 이 수술은 잘 됐는데도 계속 통증이 있고 다리가 저리고 불편한 느낌이 있는 분들한테 네. 네. 신경 위에 유착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병원에 가서 MRI를 찍어봐도 별 이상이 없다고 하는 경우가 많고 수술은 잘 됐다 네. 하는데도 계속 힘들어하는 분들을 안에 들여다 보면은 이 원인이 있는 경우가 원인이 있으니까 아프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원인이 네. 저희가 찾아서 거기를 해결해 주게 되면 통증이 이제 많이 좋아지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오래된 통증이라든지 급성 요통에도 효과가 좋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저희가 많이 했던 기존의 신경 성형술에 네. 효과가 별로 없는 분들한테도 저희가 이 경막의 내시경을 시술하게 되면은 좋은 결과를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보통 우리 시청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조금 연령이 높으세요. 네, 아무래도 그렇죠. 영상을 보면 훨씬 더 이해가 좋으실 것 같은데 경막의 내시경 레이저 시술 치료되는 영상 우리 원장님께 준비하셨습니다. 보시면서 설명 계속 듣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저희가 관이 보입니다. 그게 네. 저기 지금 내시경 선을 넣죠. 그럼 관 끝으로 저기 불빛이 지금 보이시죠? 네. 저게 이제 내시경이 들어가는 거고요. 이 꼬리뼈를 통하게 되면은 이 신경관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특수한 그 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관 안으로 저런 식으로 굵은 관을 넣고 지금 모니터를 보면서 직접 안을 들여다보는 장면입니다. 네. 그래서 신경관 안쪽이 이 막혀 있는 부위는 저렇게 수액을 넣어서 뚫어주기도 하고 유착이 있는 부위에 저게 직접 벌려가면서 네. 신경 주위를 넓히고 그다음에 유착을 다시 생기지 않게 유착 방지제를 안에다가 이제 넣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레이저를 사용해서 신경이 지나간 길목을 뚫어주고 마지막에 조영제를 넣어서 신경이 뻥 뚫린 것을 저희가 이제 확인하면서 나오게 됩니다. 네. 네. 시술 사례도 바로 좀 알아볼까요? 그래서 이 자료 화면을 바로 보시게 되면 네. 50대 중반의 여자 환자분인데 이제 허리가 아팠는데 3개월 전부터 이제 엉치가 아파서 많이 못 걷고 그래서 병원에 와서 MRI를 찍었더니 네. 이런 식으로 여러 마디의 신경이 지나가는 길이 좋아졌어요. 약간 젊으신 분인데도 협착이 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협착증이 있게 되면 자꾸 허리를 숙이게 되거든요. 많이 네. 못 걷게 되고 걷다 보면 자꾸 허리가 구부러지고 하니까 이제 창피하죠. 이제 나이가 50대 중반이니까 밖에 나가기도 싫어하고 네. 이 걷지도 못하게 자꾸 주저앉아야 되니까 힘드셨는데 네. 와서 이제 협착증 이 진단 하에 저희가 경막의 내시경 레이저 시술을 해서 이 신경이 지나가는 길목을 저희가 안으로 들여다보면서 뻥 뚫었습니다. 네. 그랬더니 원인적으로 신경이 협착이 해결되게 되니까 통증이 이제 바로 없어지죠. 바로 없어지고 원인이 해결되니까 허리를 숙이지 않고도 오래 걸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환자분이 허리를 곳곳하게 펴고 매일매일 운동도 할 수 있다고 해서 굉장히 좋아하셨던 그런 환자분이셨습니다. 네.
또 그런가 하면 지금 환자분의 증상에 따라서 이 앞서 소개해드렸던 고주파 수액 감압술과 이 경막의 내시경 레이저 시술을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준비된 영상이 있거든요. 함께 보시면서 설명 듣겠습니다. 이 고주파 수액 감압술은 이제 디스크 사이즈를 줄이고 디스크의 이 돌출로 인한 신경 압박을 풀어주는 시술입니다. 그래서 네. 디스크인 경우에 많이 하게 되고요. 허리 옆쪽으로 들어와서 저렇게 발전기를 이용해서 고주파가 발생되게 되면은 저기 왼쪽에 지금 누런 신경이 지금 눌려가지고 병이 걸려 있는 게 보입니다. 네. 저 부위의 수액을 저런 식으로 녹이게 되면은 수액의 압력이 낮아지면서 저렇게 들어갔던 눌렀던 그 수액이 이 디스크가 펴지면서 네. 신경 압박을 풀어주는 것이 고주파 수액 감압술이고 네. 저것은 이제 꼬리뼈를 통하게 되면은 저 신경과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특수관에 내시경선하고 레이저선을 동시에 넣어가지고 좀 약간 두꺼운 관인데 신경과 안으로 저렇게 들어갑니다. 네. 그러면은 들어가다 보면은 직접 저렇게 신경이 보이고요. 네. 신경을 저렇게 박리해 나가면서 이 병든 부위가 이제 보이죠. 네. 디스크가 튀어나온 부위를 네. 레이저를 이용해서 태우게 되면은 디스크 사이즈가 줄어들게 돼서 저희가 수술 없이도 디스크를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네. 네. 이 두 가지 시술법이 함께 이루어지는 영상을 저희가 봤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 두 가지 시술법을 함께 하다 보면 효과가 더 좋을 것 같거든요. 선생님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그 자료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이 59세 여자 환자분이고 이제 추간판 탈출증, 협착증 동시에 진단받았고 3년 전부터 이제 허리하고 다리가 아파서 걷기 힘들었던 분인데 그냥 주사만 맞고 이제 쭉 지내오셨다가 저희 병원에 오셔서 병의 진단을 받으시고 두 개의 시술을 동시에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네. 오래된 병이었긴 했지만 허리, 다리의 통증이 현저하게 줄어들어서 환자분이 아주 기뻐하셨던 경우였고요. 네. 그 사진을 보시게 되면 이제 이 꼬리뼈를 통해서 내시경선이 들어간 거와 그다음에 이 고주파 수액 감압술을 한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사례는 이제 젊은 네, 여자 젊으신 분이네요. 네. 젊은 여자분인데 이 허리 디스크가 이제 3마디 정도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신경의 유착을 풀어주는 경막의 내시경 시술하고 고주파 수액 감압술을 동시에 했더니 이분이 내원하실 때 거의 계속 만성 통증이 있었지만 내원 5일 전부터 어떤 치료를 해도 낫지 않은 심한 요통으로 휠체어를 타고 오셨는데 예. 그냥 시술 후에 바로 좋아져서 다음 날에 그냥 걸어서 퇴원했던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 이 시간은 척추질환의 다양한 치료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비수술적 치료법을 적용해도 좀 어렵다거나 결국 또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네. 경우에 어떤 치료를 하게 됩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런 이제 비수술적인 치료로 네. 예전에는 이제 꼭 수술을 했어야 될 환자들의 한 80% 정도가 이 수술 없이 네. 낫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막의 내시경 시술이라든지 고주파 수액술이라든지 이 신경의 압박이 아주 심하다든지 아니면 이 병이 좀 오래돼가지고 이 해결이 좀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어떻게 치료해도 끝까지 안 낫는 분들이 있으신데 네. 그런 경우라도 저희가 이 치료가 불가능한 게 아니고 네. 직접 눈으로 들여다보면서 이 병변을 직접 해결하는 거죠. 일종의 네. 간단한 수술입니다. 네. 그래서 이 요즘 그 수술을 예전과 다른 방법으로 수술하게 되는데 네. 이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 결국 신경 쪽에 병이 있게 되면은 신경을 풀어주려고 네. 이 뼈를 저희가 뒤에서 이제 제거를 해줍니다. 옛날엔 그렇게 제거를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제거를 하면 신경이 이게 보이게 되고 신경이 풀어지게 되는데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치명적인 단점이 뭐냐면은 이 뼈를 따내버리고 나니까 허리가 많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허리 수술하고 나서 허리가 많이 아파하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예전에는. 예. 근데 요즘은 저희가 수술을 하더라도 상처를 아주 조그맣게만 내고 네. 네. 이걸 양쪽으로 다 들어가서 뼈를 통째로 제거하는 게 아니고 네. 네. 현미경을 보면서 요만큼만 구멍을 뚫어도 양쪽을 다 볼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신경을 양쪽으로 그 안에 터널을 뚫는 거죠. 네. 신경을 근본적으로 풀어주면서 허리 구조는 거의 건드리지 않고 한쪽으로만 들어가고 이쪽에 있는 근육은 손대지 않고 이쪽에서 제거했던 뼈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이 일직성 미세현미경 수술이고 이런 수술로 협착이나 디스크병이 거의 다 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일측성 미세 현미경 수술에 대해서 저희가 좀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네. 선생님, 이 수술이 특히 필요한 환자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협착이나 디스크 환자분들 중에서 이런 비수술적인 치료에 효과가 없는 분들이 제가 일부 네. 있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분들인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이런 치료를 해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처음부터 이제 비술적인 치료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이제 운동마비가 동반되어 있는 중증 협착증이라든지 네. 이미 막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대소변 장애가 있는 분들인 경우에는 저희가 이게 비술적인 치료를 기다려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네. 바로 저희가 이 간단한 수술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심한 요추, 수액 탈출증, 그러니까 병세가 말기로 된 분들이죠. 초기에, 비교적 초기에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비수술적인 치료를 잘 받고 네. 이제 병이 오래된 경우에는 이제 그것도 저것도 안 되고 해결이 안 되고 안 낫는 병에는 저희가 이제 이런 수술을 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가시뼈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굳은뼈입니다. 이것도 뼈 돌기가 튀어나와가지고 디스크와 함께 딱딱하게 된 뼈가 튀어나온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이 비수술적인 치료로 제거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눈으로 보면서 제거하게 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일직성 미세 흉경 수술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있는데 좀 특징,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싶습니다. 어떤 특징이 좀 있을까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네. 신경관을 이 가장 확실하게 넓힐 수 있는 겁니다. 직접 현미경으로 보면서 하기 때문에요. 네. 손으로 넓히기 때문에 성공률이 가장 높죠. 예. 그다음에 이제 역시 이 수술 자체가 이 전신 마취를 하지 않고 요즘은 부위 마취로만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마취에 대한 그 부담이 없다는 게 큰 장점이고요. 그다음에 척추를 지지하는 구조에 를 거의 건드리지 않고 하기 때문에 수술 후에 허리가 약해지지 않는 것이 특징이 되기 때문에 네. 이 전신 마취도 안 하고 그다음에 허리가 약해지지도 않기 때문에 아무리 연세가 많으신 분이라도 할 수 있고 동반된 질환이 많다고 해도 네. 저희가 할 수 있고요. 허리의 상처를 최소화하면서 치료하고 시술한 다음에 이제 재발률이 예전에 수술한 것보다 상당히 적습니다. 네. 특징이 되겠습니다. 네. 네. 시술 후 재발이 적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자 특징이 그래요. 아닐까 싶습니다. 네. 네. 선생님, 그러면 이 일직성 미세 현미경 수술 후에 호전된 사례도 궁금하거든요. 이제 우리가 직접 손으로 수술한 경우에는 이 수술한 다음에 저희가 확실하게 이 신경이 넓어졌기 때문에 MRI로 저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 자료 화면을 보시게 되면 이분도 이제 저희가 좀 오래 전에 오셔서 이 협착이 심한 환자분이셨는데 네. 온갖 비수술적인 치료를 다 시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증세에 차도가 없는 상황이셨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이제 간단한 수술을 권했고 수술하고 났더니 여기 꽉 막혀 있던 부분이 뻥 뚫리는 게 보이시죠? 네. 네. 이건 이 수술의 큰 장점이 이제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협착증인 경우에는 거의 다 병은 해결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또 한 가지 미세미경 수술했던 어떤 사례가 있죠.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단면 사진인데요. 예. 이 신경이 지나가는 길목에 여기가 꽉 막혔어요. 여기 신경이 보이진 않는데 예. 저희가 보시게 되면 이쪽으로 들어가서 여기를 째고 들어가서 여기 양쪽을 완전히 그 구멍을 낸 것처럼 뻥 네, 뚫리면서 네, 신경이 그러네요. 보이시죠? 네. 막혀있던 신경이 뻥 뚫린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직접 수술의 이 효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수술한 어떤 이후에 어떤 경과들을 이렇게 보셨는데 또 한 가지 좀 더 쉽게 비교할 수 있는 어떤 또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좀 보여주시죠. 준비된 자료. 네. 이제 자료 화면을 좀 보실게요. 네. 이게 이제 환자분 사진인데 되게 허리가 이제 안 좋으신 분들을 보면은 이게 몸이 좀 뚱뚱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네. 아무래도 뚱뚱하게 되면 허리가 노화가 오기 때문에요. 그래서 위에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 환자분이 서 있는 자세가 구부정하고 앞으로도 좀 숙여져 있고 한쪽으로 쏠려 있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똑바른 자세를 하게 되면은 아프기 때문에 네. 스스로 자꾸 안 아픈 자세를 취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모습이 변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협착증 환자분들이 허리가 좀 구부정하신 분들이 많으시죠. 근데 수술을 하게 되면 병의 원인이 이제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기 때문에 아래는 네. 완전히 다르죠. 구부정했던 자세가 바로 펴지고 이 허리가 구부정했던 게 일자로 펴지고 옆으로 이렇게 쏠렸던 게 이제 안 아프니까 네. 똑바로 돌아가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제 이분은 이제 수술은 잘 됐기 때문에 이제 체중 조절만 더 하시면은 다시는 재발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척추 질환이 정말로 심한 경우에 이제 수술을 하게 되는데 그 수술마저도 제 과거에 비해서 많이 네. 단점들을 보았는데 아주 경과 예후가 좋은 수술이니까요. 희망을 버리지 말고 빨리 병원을 찾으셔서 진단받으시고 치료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치료법들이 다 너무나도 간단해져서요. 정말 네. 병 키우지 마시고 그래요. 빨리 병원에 가는 게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척추질환의 다양한 치료법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상세히 치료법들마다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연세바른병원 조보영 원장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방송이 끝나더라도요, 이 건강에 대해 또 척추 질환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에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건강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